어휴, 요즘 뉴스만 봤다 하면 심장이 덜컹거리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환율 1,500원 돌파 이야기가 슬슬 나올 때마다 혹시 제2의 IMF 외환 위기가 다시 오는 건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꼬물꼬물 스멀스멀 올라오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솔직히 저도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줄 환율 급등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고 진짜 1997년과 같은 IMF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까지 싹 다 정리해서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환율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겠다는 말씀. 자, 일단 환율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정신없이 오르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아봐야겠죠.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가 눈에 불을 켜고 달러 쟁탈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금리를 엄청나게 팍팍 올리니까 다른 나라 돈보다 달러를 손에 쥐고 갖고 있으면 훨씬 이득이잖아요. 금리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들 달러를 조금이라도 더 사려고 혈안이 되어 달려드는 거죠.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아지니 희소성이 높아지니 가격이 오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국내 상황도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고 수출은 예전 2000년대, 2010년대만큼 잘 되지 않고, 이러니 우리의 소중한 원화 가치가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텅텅 비어있는 썰렁한 놀이터의 녹슨 미끄럼틀 같은 느낌이랄까요?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니 멈추질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 환율이 1,500원까지 훌쩍 정신없이 오르면 진짜 IMF가 코앞까지 다가오는 거냐? 섣불리 단정 짓고 무조건 온다, 안 온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왜냐? 환율이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면 수입 물가가 자연스럽게 따라서 올라서 기업들이 죽어나고 힘들어지고 결국 우리 서민들의 얇은 지갑까지 더 얇아지게 만들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이라도 쏘아 올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휴, 한국은 너무 위험해 하면서 자기 나라로 돈을 빛의 속도로 빼갈 수도 있어요. 악순환의 시작인 거죠.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외환 보유액도 그때보다 훨씬 많고 경제 체질도 훨씬 튼튼해졌어요.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만히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환율 안정을 위해 밤낮으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완벽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너무 불안한 나머지 있는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달러를 무작정 사모아야 할까요? 제발 섣부른 투자는 절대 금물.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자신의 현재 경제 상황에 꼭 맞는 현명한 대비책을 꼼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빚이 많다면 빚부터 차근차근 줄여나가고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비해서 비상금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정부의 정책 변화, 그리고 환율과 관련된 경제 상황에 대한 뉴스를 매일 꾸준히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환율 변동에 따라 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환율 급등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요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면서 공포에 질려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서로 힘을 합쳐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충분히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활기차게 보내세요.